이번 시간에는 정수시설 중에 흡착에 관한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착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도 처리를 하는 정수 처리나 하수 처리에서 고도 처리를 할 때는 이 흡착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착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흡착은 무엇을 달라붙게 해서 물속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기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은 고체 흡착제를 사용해서 그 내부 표면이라고 하면 흡착제에 많은 기공이 있어서 그 기공 자체가 내부 표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흡착제의 내부 표면의 흡착 현상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제거를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이런 것을 제거하는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흡착은 다른 화공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다른 용액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는 기작입니다. 그럼 크게 나누어서 흡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흡착이며 이것은 한번 흡착을 하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비가역적 흡착이고, 그 다음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체 표면에 흡착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조그마한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다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 그런 흡착을 우리가 물리적 흡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그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표면 분자의 원자가 힘에 의해서 흡착질의 단분자층을 형성합니다. 결국은 흡착 표면에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속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흡착을 화학적 흡착, 비가역적 흡착이라고 그러고,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물속에 녹아 있을 때 이것이 녹아 있거나 물리적으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일계층이라기보다는 몇 개 층으로 이루어진 표면의 흡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형의 계면 농도는 빨리 형성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 흡착제의 내부로 확산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총괄 흡착 속도는 활성탄 입자의 모세 세공 안으로의 용질 분자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용액에서 물에 좀 잘 녹지 않는, 그 말은 물과 결합을 하지 않는 비용해성 물질을 제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는 용질 농도 증가, 온도 상승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용질의 분자량이 증가하면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흡착으로 제거해야 될 물질의 분자 운동이 커지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 분자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기공 안으로 제거해야 될 물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확산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흡착은 두 상, 그러니까 액상과 그 다음에 고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 사이의 계면에 물질이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대개의 수중의 용질은 계면에 축적이 되는데, 계면이라는 것은 물과 활성탄이 접하고 있는 면적, 그걸 시스템 서피스라고 해서 계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흡착 공정은 액상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많은 흡착제가 이용이 되고 있지만 값이 비싸지도 않고 비극성인 흡착제를 우리는 주로 활성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성을 갖는 흡착제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물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화학 물질은 활성탄으로 제거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탄은 두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제조가 되는데, 우선 그 물질은 주로 딱딱한 나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참나무, 그 다음에 야자 열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석탄, 뼈,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유기 물질을 열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잔재물이 탄소와 그 다음에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잔재물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이나 공기를 이용해서 탄화수소를 산화시키면 표면 활성을 갖는 다공체를 얻게. 다공체라는 것은 활성탄이 가지는 특징이지만 그 나무나 야자 열매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극에서 물이 증발하고 나간 다음에 그 사이를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공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공의 크기는 10옹스트롬 정도이고 총 표면적은 보통 100에서 1500제곱미터 g당, 그 다음 건조 밀도는 큐빅미터당 500kg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착 기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흡착제 그 활성탄 표면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동하는 것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안 됩니다. 물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흡착제 표면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흡착제 내부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 물질이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흡착제 표면에 흡착하여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흡착이라 그러면 물 속에 제거해야 될 물질이 흡착제로 바로 흡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흡착 속도는 1, 2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흡착제 표면으로 그 물질이 이동을 하고 물과 함께, 그 다음에 그 기공 사이로 들어가는 확산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자, 물리적 흡착하고 화학적 흡착의 비교를 보면, 우선 화학적 흡착제로 보면, 화학적 흡착제는 일단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흡착 속도는 느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흡착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흡착돼야 될 물질의 분자 운동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빨라지기 때문에, 진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해서 흡착제 내부로 확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흡착량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흡착은 비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화학적 결합이고 전자이동의 현상이 있고, 그 반면에 이 물리적 흡착은 뭐냐면 흡착 속도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학적 흡착은 단층 흡착이고 물리적 흡착은 여러 층이 흡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량은 저온에서 커지고, 그 다음 흡착은 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데르발스 포스, 그러니까 인력에 의해서,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흡착이 되기 때문에 쉽게 탈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그러면 활성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활성탄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정수 처리 과정에서 냄새 나는 물질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냄새의 정수 처리 후에 냄새가 난다는 게 조스민과 같은 향, 그 다음에 MIB, 2MIB 같은 물질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냄새, 특히 맛,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특히 페놀류, 합성세제, 트라헬로메탄, 뭐 부식질, 뭐 흙 냄새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물질들이 그 다음 VOC에 해당되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이런 것들 또는 원수에 포함된 농약들 이런 것이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 화학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럼 활성탄의 일반적인 성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면 내부의 직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부의 직경은 1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좁은 특히 물 분자가 존재했던 그 통로에 있는 물 분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 활성탄 내부의 세공이라고 봅니다. 그럼 큰 벽에는 어떻게 했냐면 10 내지 0.1 나노미터 정도의 미세공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세공의 내부 이 표면적은 그람당 1400, 700에서 1400제곱미터로 매우 큽니다. 그래서 활성탄의 물리적 특성은 공극률, 그 다음에 비표면적, 비표면적이라는 것은 단위 무게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공 면적, 세공 용적, 그 다음에 세공의 크기 분포도 일반적으로 소수성이 강하고 이 말은 뭐냐면 물에 물과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분자를 제거해야 되니까 활성탄은 소성이 강하고 분자량이 큰 물질일수록 활성탄이 흡착이 쉽습니다. 그래서 용해되기 쉽고 분자량이 작은 물질은 활성탄에 흡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 활성탄, 실리카겔, 합성 제올라이트, 연탄재, 무연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분자 구조 및 기타 인자가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이 분자 구조라는 것은 흡착으로 제거되어야 될 분자 이런 뜻입니다. 그 액상 중에서 용질의 용해도가 증가하면 용질의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제거해야 될 물질, 화학 물질의 펑셔널 그룹이 수산기나 그 다음에 애시드 펑셔널 그룹이 가지고 있으면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흡착 능력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로 보면 이 고든 사슬 그러니까 리니어 체인보다는 그 다음 브랜치 체인이 흡착이 좀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본 대로 이 활성탄의 세공의 이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나노미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가 안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흡착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가 달린 화합물의 이 고든 사슬하고의 관계가 사슬의 이 길이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탄 세공의 스크린 작용에 방해되지 않으면 큰 분자가 잘 흡착이 되고 그 다음에 극성이 작은 분자가 잘 흡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탄의 성질로 본다면 만들어지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나 우리 참나무, 그 다음에 역청탄, 갈탄 이런 걸로 만들면 활성탄을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것이 좋으냐 또는 활성탄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이 물질은 흡착이 잘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론들리히 식이고 두 번째는 랭규메어 식이고 세 번째는 BT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론들리 식은 우선 이 단위 여기 활성탄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거되어야 될 물질의 양이 X로 분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K 곱하기 C의 n분의 1승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K가 크면 이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K가 크면 활성탄 흡착능이 커지고 n분의 1이 n분의 1승이죠.
0.1에서 0.5일 때 저농도에서 흡착이 되기 쉽고 2보다가 크게 되면 이게 2보다 크게 되면 흡착량이 크게 저하가 됩니다. 그다음 랭그미어식은 이건 동일합니다. 넣어준 흡착제 양하고 흡착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될 X양 그게 분자에는 A, B, C AB는 상수이고 C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B, C, B는 상수이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랭미어식은 흡착제와 흡착 물질 사이에 결합력이 약한 화학 흡착을 할 때 잘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랭미식은 프론들리식은 단층 흡착을 하게 되고 랭미식은 흡착제 사이 결합력이 약한 화학 흡착을 말하고 흡착에 있어 결합력은 단분자층의 두께에 작용한다는 것을 기초로 이것을 우리는 단층 흡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착은 가역제이고 평행 조건이 되었고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두께가 분자 한 개 정도의 두께이다. 그 다음에 한정된 표면에만 흡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BT식은 좀 복잡합니다. 이건 단층 흡착에 대한 모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수처리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입상활성탄하고 아주 분말로 가루로 만든 것을 우리가 분말활성탄. 그럼 이 입상활성탄은 GAC라고 그러고 분말활성탄은 PAC라고 합니다. G는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라고 그러고 대신에 분말활성탄에 비해서 왜냐하면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흡착 속도가 느립니다. 흡착 속도가 빠른 분말활성탄은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단위 무게당. 그래서 이 입상활성탄은 처리 후에 물과 분리가 용이하고 재생이 쉽습니다. 대신에 미생물을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을 이제 생물활성탄이라고 해서 BAC라고 합니다. Biological Activated Carbon이라고. 그다음 활성탄의 흡착작용,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작용입니다. 미생물을 쓰기에 굉장히 곤란한 것이 정수처리입니다. 그래서 활성탄에 이 물질을 흡착을 시키고 그 흡착시키기 이전에 미생물을 이 GAC 표면에다가 넣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을 활성탄에 붙어 있는 미생물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BA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 중에 아주 가루로 만든 게 있습니다. 분말 활성탄. 흡착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 흡착 속도가 빠른 이유가 같은 무게의 활성탄의 표면적이 훨씬 입상 활성탄보다 크기 때문에 흡착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접촉 요가에서 흡착이 되고 분말이기 때문에 가루로 날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 처리에서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 분말 활성탄의 무게, 그다음에 제거되어야 될 물질의 양 X는 K, C의 n분의 1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양변에 로그로 취하면 로그 X over M은 로그 K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로그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 농도 C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 C니까 로그 좌표입니다. 로그, X도 로그고 Y도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X축에 해당되는 C가 얘기될 로그 좌표이고 그 다음 Y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그 좌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터셉터 K 값이 높으면 빨리 흡착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흡착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초기에 흡착돼서 없어질 양이 이 인터셉터 그러니까 기울기의 접선에 해당되는 이거와 Y축이 만나는 지점이 클수록 흡착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로프가 커질수록 슬로프가 이게 지금 n분의 1 슬로프가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렇게 된 것이 훨씬 흡착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게 프론들리식의 그래프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랭미어식을 본다면 인터셉트에 해당되는 절편에 해당되는 것이 b분의 1입니다. b분의 1. 그 다음에 이 슬로프는 ab분의 1입니다. 그럼 결국은 x축은 c분의 1이고 y축은 x over m의 1 over x over m, 이게 y축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점은 프론들리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선형에 가까운 것이 이것이냐에 따져서 이것이 프론들리 이퀘이션에 잘 맞는 건지 랭미어식에 잘 맞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을 물 속에 녹이는데 그 물의 양이 200ml 플라스크에다가 카본의 무게를 각각 다르게 7개의 플라스크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넣지를 않고, 두 번째는 50g, 세 번째는 100g, 네 번째는 200g, 여섯 번째는 800g, 일곱 번째는 밀리그램입니다. 그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넣고 물 속에 제거해야 될 물질을 넣은 다음에 이걸 쉐이킹합니다. 30여 분이나 이렇게 쉐이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멈춘 다음에 물을 분석을 했을 때 파이널 COD, 이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농도를 측정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이 양이 75mg per 리터라는 얘기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75mg per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0mg의 활성탄을 넣었을 때 마지막에 얼마냐? 30mg per 리터가 남아있었다. 그럼 결국 얼마냐? 45mg이 활성탄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00g을 넣고, 활성탄 500g을 넣고 30분 동안 흔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용의 물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 COD 값이 6.75mg per 리터였습니다. 그럼 결국 얼마가 움직였나 하니까 약 70mg per 리터 정도가 활성탄으로 흡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X-weight of,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얼마가 흡착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이 이제 이 칼럼이고, 이 칼럼은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눈 값입니다. 결국은 x over m을 계산하는 방법은 C0가 얼마였냐면 75였어요. 그럼 CT 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파이널 농도겠죠. 이 플라스크의 용량.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75 빼기 44. 75 빼기 44. 그 다음에 이게 0.2리터였죠. 1리터, 리터 단위였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 값이 6.2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X-weight는 어떠냐니까 6.2mg입니다. 그럼 X over M은 6.2mg이 얼마에, 그러니까 50mg의 활성탄을 넣었으니까 결국은 0.124mg이 밀리그램당 활성탄에 의해서 제거되는 이런 프론들리 이퀘이션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럼 이 K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 그래프 때문에 이걸 로그고 이것도 로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C가 1이면 1입니다. 그죠? 결국은 자연수는 0입니다. 그죠? 1이면 로그 1이면 0이다. 그죠? 0에서 값이 얼마나? 로그 K 값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절편이 얼마냐? 0.006입니다. 절편이 0.006이 됩니다. 이 직선을 연장을 하면 아까 이 수치를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over m은 얼마냐? 0.05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해요? n분의 1에 n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n분의 1은 어떻게, 이 브란들리 식에서 이걸 다 넣고 계산을 하면 n분의 1이 0.793이 됩니다. 그럼 로그
0.1을 0.006으로 나눈 값에서 로그 34.5로 계산하면 0.793. 0.793의 역수는 얼마냐? 1.2. 1.2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도를 하면 로그 x분의 m은 그 다음에 로그 0.00 절편 플러스 1.26분의 1 곱하기 로그 c 이렇게 흡착에 관한 실험을 한 후에 이거를 이 칼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 절편을 구할 수가 있고 이 기울기를 구하기에 한 후에 그 다음에 n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n분의 1은 여기에서 계산에 의해서 0.793인데 이거의 역수가 n입니다. 그죠? 역수가 n입니다. 그 n이 얼마냐니까 1.26입니다. 자, 지금까지 흡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